안녕하세요. 인장규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예고했던 바대로 오늘 첫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충청 메가시티의 첫 출발점으로서 그 내용의 의미를 얘기하고자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6일자부터 최민호 세종시장이 단식을 하게 됐습니다. 명목은 2026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에 관련 예산이 세종시의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자 이 시안에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을 복원하고 처리해달라는 세종시에게 부탁을 했고, 그분에 대해서 이젠 투쟁의 어떤 방법으로서 이제 단식을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6일 동안 세종시청 옆에 천막을 짓고 거기서 단식 투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모습들, 풍경들을 보면서 그 의미가 굉장히 좀 묘했다. 새로운 어떠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세종시 자체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서 새롭게 이제 거듭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게 됐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세종시가 2012년도 7월 1일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대략 한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말 맞다나 이 시골에 있는 논바닥을 아예 이제 갈아엎으면서 도시 하나하나씩 마을이 도시의 동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천마을에서 시작해가지고 도담동, 다정동, 새롬동, 뭐 나성동, 보람동, 이러한 도시들이 생활권이 구축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도농 복합 도시로서의 어떤 지역의 어떤 중소도시, 이를테면 인구 40만이 안 되는, 이제 조만간 이제 40만이 넘겠지만서도 그 정도의 도시의 모습을 구축하고 있었던 세종시가 갑자기 중앙에 관심을 받고 전국에 있는 어떤 국민의힘의 중요한 리더들이 이 세종시에 갑작스럽게 찾아드는 모습이 지난 6일 동안 벌어졌습니다. 10월 6일 날 단식을 선언한 첫날에 충남도지사 김태흠 도지사가 공주에서 있었던 백제문화재 폐막식을 맞추자마자 바로 세종시의 천막 시장실로 찾아와가지고 최민호 시장이 손을 잡으면서 위로를 하면서 세종시에 대한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이제 이 이 최민호 시장의 단식 사건이 상당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걸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여소야대라는 어떤 그런 세종시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화가 통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어떤 협력의 방법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식이라는 이제 극단적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마지막 읍소하는 그런 모습 모양새를 취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단식을 통해서 충청권에 있는 저는 이제 메가시티라고 부르겠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에 있는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대전시장이 순서대로 마치 순례하듯이 최민호 시장이 천막을 찾아와가지고 위로하고 정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세종시 이내에서만 있었던 그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라는 그런 담론이 갑자기 초강력으로 확대되고 그것이 전국적 인지도를 쌓으면서 전국에는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찾아오면서 이게 지방 이슈에서 중앙 이슈로 넘어가는 그 분위기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좀 비유적 문학적 비유로 소설 비슷하게 이제 페이스북에다 칼럼을 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컬의 범위 내에 있었던 세종시가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을 통해서 충청권 전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끌어당기고, 그것이 사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처음에 탄생한 그것과 사실은 맹기 다 있습니다. 도시가 성숙해 가면서 이제 최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종이 너무 이제 건국되는 건립되는 건립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또 이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를 했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세종시가 서서히 입법 행정수도로서의 실질을 갖춰가는 과정이 있는 차원이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2026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의 내용이 갑자기 세종시 의회에서 멈추면서 그것이 초강력 이슈로 지금 번져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김영한 그 충북도지사가 천막에 찾아와서 세종시장에게 이제 만약에 이제 돈이 없고 이렇게 이제 사업이 계속 진척이 되지 않을 때는 충북과 함께 손을 잡고 금강을 범위로 해가지고 금강 정원 박람회를 함께 하자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또한 2026년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의 추진 조건 하나가 바로 충남 태안에 있는 국제 원예 박람회와 함께 이 대회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 박람회를. 그러니까 사실 충남 또 충북, 지금 현재 대전도 지방 정원이니 또 이제 정원을 이제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제 사업이 좀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충청권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을 때 결국은 정원으로서 이 초강력의 그 협력의 모습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6일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유의미,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포착되었던 모습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 인천시장, 유정부 인천시장이 역시 그 최민호 시장을 찾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희한했습니다. 이해 아니면 수도권에서 유일한 수장이,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있고 경기도지사 있고 그리고 인천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수도권은 3개의 광역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천만 해도 인구가 301만 명입니다. 단일 도시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서울, 부산, 인천, 이 세 번째 제3의 도시인데, 조만간 이 제3의 도시가 제2의 도시인 부산을 꺾고 제2의 도시로 등극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예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한 수도권 지역의 인천시장이 세종시를 방문한 것이 좀 이례적으로 좀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유정복 시장과 최민호 시장은 과거 이제 80년대 후반에 내무부에서 함께 근무를 했던 그 인연이 있었고, 그때 당시 때 지방자치법을 새롭게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법률안을 추진하는 추진단에서 함께 일을 했던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당시 천막장에서 그 두 시장의 대화도 결국 이런 부분, 이 지방자치법의 이 기초 이 지방의원을 정당 추천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빼야 된다라고 하면서 초기에 정당 추천제를 뺐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지방의회의 모습이 국회에 있는 정치권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비판적 시각들을 그날 이제 드러냈습니다. 종국으로 가서는 저는 이제 최민호 시장이 맨 처음 이 단식을 선언할 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단식을 하겠다, 세종시의회에 전향적인 협력을 구한다, 이런 맥락으로 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단어가 제 이제 뇌리에 이제 꽂혔고, 그 십자가라는 거, 결국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순환의 길을 걷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사흘에 부활하는 이 스토리 플롯, 이 스토리 플롯을 가지고 요번 6일 동안의 단식 과정과 그 세종시 전체적인 맥락의 차원에서 이것을 좀 믹스를 한번 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민호 시장이 단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2026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라는 이 하나의 사태가
세종시의회에서 벽이 막히면서 십자가형에 처했다. 예, 사실 이거 문학적 표현이죠. 비유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종국으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제 12년 동안에 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이 세종시가 결국은 세종시민만의 그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대한민국 전체 수도를 만드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에서 만들어진 세종시가 이제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새로운 행정수도, 입법행정수도로 가는 전환기의 아주 대표적 사건으로서 기록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아마도 이게 그러니까 인구 40만이라는 도시는 여기저기 있죠. 그런 인구 40만의 도시가 이 지역에 있는 축제가 어그러졌다고 그거를 이제 단식한다고 해서 당대표니 또는 인천시장이니 또는 이제 충남 광역자치단체 시장 도지사가 찾겠느냐? 당연히 찾지 않죠. 그러니까 요번에 최민호 시장의 천막을 찾은 이유는 결국 여기가 세종시이기 때문에 미래 입법 행정 수도로서 성장할 수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 시장들이, 이 정치인들, 리더들이 이 천막에 찾게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의 이유로서 이제 전액 삭감되는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최민호 시장이 가장 이제 역전사업으로 던 국제정원도시 박람회가 로컬 사업이잖아요. 이 로컬 사업이 이 시 차원에서 무산되면서 그것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확대되고 발전돼서 충청권 전체에서 협력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라는 스토리라인으로 저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소설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글을 쓰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 근거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원이든 공원이든 이 시민들, 이 사람들에게 주는 삶의 어떤 그런 활력, 치유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선진국은 당연하게 하고 있고 지금 서울에서도 탄소 중립 도시 뭐 이제 이런 컨셉으로서 이 정원이라는 걸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 정원이 곧 이 도시의 트렌드라고 굉장히 크게 이제 그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했고 최근에 있는 정원 국제 심포지엄에서도 세종시 서울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제 이런 그뿐만이 아니죠. 이거 모든 도시, 모든 대부분의 도시들, 뭐 수도권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충청권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원이라는 이 가치, 도시민들이 쉴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이런 정원과 이 공원의 의미를 더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맥락이 단순하게 정원으로만 또는 휴식의 어떤 그런 기능으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의 대명제, 대의 명분에 함께 이제 믹싱이 된다라는 거죠. 즉 나무, 꽃 이런 나무를 심는 것을 통해서 도시에 있는 탄소를 흡입한다. 그 사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 탄소를 이제 배출하는 거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탄소를 흡입하는 요소도 이 숲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에다가 그러한 나무나 이런 정원을 통해서 탄소를 흡입하는 이게 얼마나 흡입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흡입한다라는 탄소 중립과 연동된다라는 이 개념, 이 흐름이 이 정원에 대한 이 중요성과 함께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상 탄소 중립 얘기하는 겁니다. 탄소 중립 도시 서울이라고 선언할 정도로 이 탄소 중립과 정원을 하나로 묶는 이 트렌드가 지금 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가 이 세종시 내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러함에도 저는 그 정원과 또 이 탄소 중립이
메가 트렌드다.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거스르는 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도시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정원을 이제 가꾸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도 이런 어떤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제가 알고 있는 한. 근데 유독 왜 세종시에서만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나.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쟁이라고 얘기하고 아니고 이제 그것은 우리 시의회의 당연한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전국 광역 내에서 17개 시도 광역도시에서 여야가 다른 여소야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세종시가 유일한 겁니다. 예. 다른 데서는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시장의 정당이 지방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세종시에서만 여소야대인 거죠. 예, 이거는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일단 잡음이나 이런 거 들리지 않는데 세종시에 유독 들린다라는 건 결국 여소야대 구조가 작동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요. 세종시 위에서도 흘러나온 이야기가 왜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도에 하느냐 할 거면 이거를 2027년도에 해라. 그러니까 임기가 끝난 다음에 기획하는 걸 해라.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들리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2026년도의 선거와 연관성 있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선거 이전에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는 선거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거는 여야 관계없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 정당이 서로가 집권하기 위해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선 이건 중앙 권력도 하지만 지방 권력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야가 있고 그 정당이 다른 데에서 그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 견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정치 문법상으로도 봐서도 그건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것이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이 소화할 수 있느냐, 온당하냐, 이 부분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과연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차원에서도 봤을 때는 결국 진영이 나뉘어가지고 한쪽 편에서는 반대, 또 한쪽 편에서는 또 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무엇이 옳다, 그러다 얘기할 때 언제든 정치라는 어떤 논리 내에서는 오해를 받게 되고 또 그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사실은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정쟁적인 요소가 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당연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젠 각자 생각하는 부분은 다 다르게 있죠. 저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정원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그런 다른 시도에서도 다 하고 있는 정원에 대한 이 축제, 페스티벌 또는 이런 정책 사업들은 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적인 차원에서는 국제정원도시 박람회가 그렇게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어떤 편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세종시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은 이해 못할 바 없다. 당연하게 정치 문법상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의 해석이 문제고 또 가치관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얘기할 필요 없다. 그건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다. 저는 이제 포인트를 맞추는 건 뭐냐면 로컬 단위의 세종시에서 있었던 그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의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이제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추진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로컬을 뛰어넘는 초광역적인 저는 이제 충청 메가시티라고 부르겠는데 이 충청 메가시티로 향하는 이 과정에서 이
이 단식 사건에서 촉발되어 있는 이 통합의 움직임이 더 강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을 로컬 세종시는 죽고 대한민국 수도 입법행정 수도로서의 수도 또 충청 메가시티의 수도로서 세종시는 다시 부활한다 라는 맥락으로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민호 시장의 단식이 마무리되는 10월 11일 날 4시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의 단식이 중단됐고, 이제 병원,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이제, 인근 병원에, 이제 이송이 됐고, 그 이후로 한 40분 후, 한 5시 좀 안 됐는 그 시점에 세종시 의회에서는 전액 삭감이 결정됐습니다. 끝나고 나서 김하윤 행정부시장이 나서서 그거 관련되는 유감 표명을 했고, 그러함으로써 사실 이 단식에 관련되어 있는 6일 동안의 스토리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로컬 세종시 단위에서의 이 국제정도시 박람회는, 사그러들었다, 또는 사라졌다, 또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이후에 사흘날이 되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 플롯을 이제 빗대어 얘기하면 사흘 후에 부활했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2011년 10월 11일 날 죽은 이 정원 사업이 사흘 후인 오늘 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해가 저물었을 때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들은 믿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11일 날 5시경에 그게 이제 해가 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해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게 하루가 기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해가 저무는 10월 11일 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지금 오늘 10월 13일 날 해가 진 이 시점이 사흘날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그 사흘날 그 저녁에 성야가 이루어진다. 부활절 성야, 그러니까 부활 관련된 미사를 그 성야에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라는 맥락에서 저는 이제 바로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이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즉 충청 메가시티가 탄생하는 전초전으로서 또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새롭게 세종시는 부활한다, 또는 새로운 버전으로 확장 강화된다, 확대된다, 전국적 범위 내의 수도 기능으로서 세종시의 상징성이 부각된다라는 맥락으로서 이 사태를 해석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사흘째 되는 이 충청 메가시티의 수도로서 세종시가 부활하는데, 바로 곧 오늘 이제 내일 이제 시점으로 들어가면 내일 오후 3시에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열립니다. 쉽게 말하면 충청 메가시티 관련돼 있는 협의회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 4개 시도에 있는 수장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김태훈 도지사, 최민호 시장, 또 김영한 충북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이 내일 세종시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 4개 광역자치 단체의 수장들이 모이는 이 시점이 사흘째 되는 겁니다. 사흘째. 그러니까 사흘째 부활하는, 이 성향이 부활하는 이 사흘째 되는 날에, 그것도 단식 이슈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사기단체가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는 거죠. 이게 이 타이밍이 굉장히 묘하다라는 거죠. 지금 최민호 시장은 지금 세종시 한 인근 병원에서 지금 입원하고 있는데 병가를 냈다고 저는 어제 이제 한 국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국장은 이제 최민호 시장이 과연 거기를 가겠냐, 병가를 냈는데 이제 회복을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이렇게 하는데, 저로서는 이 타이밍상 이 단식 이슈를 이것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거를 사실은 정치적으로서는
그렇게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퍼포먼스라는 거는 결국 그 흐름, 이 정치적 역동성을 그대로, 이 힘을, 에너지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음 포지션, 다음 이제 퍼포먼스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 이 행정 협의회는 충청 메가시티의 실질적인 첫 사업으로서 저는 정원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김영한 도지사가 이미 힌트를 줬듯이 금강을 공유하고 있는 충북, 세종, 대전, 충남, 그러니까 금강을 테마로 한 정원으로서 확장시켜서, 기존에는 세종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였다면 지금부터는 충청 메가시티 금강 정원 박람회로서 범위가 확장될 것이다. 이것은 곧 충청권이 초강력으로 뭉치는 새로운 범위 단계로 접어든다라는 맥락도 취하게 되는 거죠.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곧 세종시적 차원에서나 충청 전역을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야 할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 메가시티, 즉 충청 메가시티뿐만 아니고 이제 불경 메가시티도 있고 호남 메가시티도 있고 이제 TK 메가시티도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 메가시티 방향은 사실 뭐 여야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불경 메가시티는 이미 문재인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 진행이 됐다가 어그러진 사업이듯이,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라는 이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에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주요 전략으로서 이 메가시티 개념은 등장을 했고, 이것이 곧 정부, 이것은 여야를 초월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전체의 이 해결책으로서 메가시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 메가시티 방법이 이 지방 소멸의 이 해결의 중요 정책으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게 명약관하기 때문에, 지금 이 메가시티는 여당 것도 아니고 야당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옹호한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 자체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될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저는 세종트립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지금 충청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미 충청 메가시티에 관련돼 있는 관심을 2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작년부터 구체화됐고, 그런 것이 이제 실질적인 실무와 또 이전 협담을 하고, 또 의회에서 초강력 위원들이 선임되는 이 과정, 이젠 충북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이 구성이 돼서 12월 달에 이제 충청 메가시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세종트리뷴은 충청권 5개 매체와 함께 특파원단을 수직했습니다. 이름하여 충청 메가시티 특파원단, 세종트리뷴, 시사캐치, 시사저널, 아산데일리, 그 뉴스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합쳐가지고 충청 메가시티를 대상으로 한 특파원 기자들의 모임, 또는 이제 취재, 공동 취재를 위한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동의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컨텐츠 생산 중심의 조직을 만든 겁니다. 앞으로는 이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 메가시티를 대상으로 해서 취재하고 보도하고 향후 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할 것이고, 저는 오늘자를 기준으로 해서 충청 메가시티 부활 기념, 성야 기념으로 해서 첫 방송을 했고, 향후 이 조약한, 또는 이제 뭐 세련되지도 않고 아주 굉장히 투박하고 날것 그대로의 간의 수공업 유튜브 콘텐츠 생산 방식을 고수할 겁니다. 아마추어리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프트하고
라이트하면서 이제 게릴라적인 그러한 방식들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든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듯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의미 있고 중요한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름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방송 자체도 처음 이제 하는 방송이라 낯설고 서툴지만 회를 거듭하고 하다 보면 좀 더 나아지고 시간도 압축되고 말도 더 논리적이하게 될 것이고 좀 위트 있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